자, 벡터입니다. 벡터는 일단 개념부터 조금 이게 많이 어려워하는 개념이어서, 근데 문제 풀 때 별거 아니거든요. 이게 조금 내가 느꼈을 때는 벡터는 조금 고정관념에 좀 벗어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때 실제로 벡터 배웠을 때는 써볼게요. 약간 조금 좀 이렇게 쓸게요. 좀 자유로운 느낌인 건데, 이게 어떤 컨셉인지 되게 애매하죠? 느낌이 애매한데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일단 벡터가 일단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벡터라는 개념은 일단은 물리에서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스칼라라는 개념이랑 약간 스칼라에다가 뭔가 더 추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 수학을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어떤 길이를 구하세요, 어떤 양을 구하세요. 약간 스칼라라는 거는 결국 크기만 있는 거고, 벡터라는 거는 크기에다가 방향까지 추가한 개념이에요. 크기에다가 방향까지 추가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고려해야 될 게 두 가지인 거야. 벡터를 관찰할 때 일단 개념부터가 크기에다가 방향까지 고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벡터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어떤 점에서 점으로 가는 이런 방향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위로 가는 거랑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이 점을 갈 때 아래로 가는 거는 실제로 다른 거야. 그죠? 방향의 반대니까. 그래서 방향까지 추가한다는 건데, 좀 개념을 좀 잡고 시작해 봅시다. 벡터 이제 개념이 좀 중요해. 자, 우리가 시작하는 점과 끝점이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점과 마지막 도착하는 종점이 엄격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작하는 점을 시점이라고 부르고 끝나는 점을 종점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방향까지 중요하니까 만약에 봐봐, 여기를 A라고 두고 이 점을 B라고 둔다면 이 벡터는 우리가 벡터 A, B라고 적어요. 반드시 시작하는 점을 앞에 적으시고 끝점을 뒤에 적으셔야 돼요. 그럼 얘는 내가 여기를 A라고 두고 B라고 두면은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BA 벡터라고 부르시고요. 그죠? 얘는 거꾸로 여기가 시점이 될 거고요. 여기가 종점이라고 쓸 수 있겠죠. 시점과 종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야. 자, 근데 얘들아, 역설적이게도 벡터는 시점과, 그러니까 크기랑 방향만 따지면 되지, 시작하는 점이 무엇인지 끝나는 점이 무엇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봐봐, 예를 들어서 이 벡터를 봤을 때 시점과 종점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여기 약간 봐봐, 평행이동한 느낌으로 이렇게 그었어. 여기가 C고 여기가 D래. 물론 시작하는 점이 서로 다르고 끝나는 점도 서로 다르지만, 벡터는 역설적이게도 크기랑 방향만 보기 때문에, 이 크기가 똑같다고 해봐. 이 길이랑 이 길이 만약 똑같다고 해봐. 크기랑 방향도 똑같다고 해봐. 그러면은 이 왼쪽 벡터랑 오른쪽 벡터는 서로 같다라고 보는 거야. 역설적이게도 크기랑 방향만 일치하면 전부 다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시점이 중요하지 않고 종점이 중요하지 않는 거야. 개념 자체가 크기랑 방향만 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건데, 좀 개념을 조금 더 추가합시다. 여기서 방향이라는 거는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고, 이 크기가 뭐냐? 크기는 이 직선의, 그러니까 이 선분의 길이에요. 길이를 나타낼 때 이렇게 써요. 벡터 AB에다가 절대값 느낌으로 붙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값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크기를 나타내는 건 이거야. 얘는 벡터 AB의 크기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자,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자, 뭐 개념이니까 내가 만약에 쓸게요. 크기가 1인 벡터.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자, 단위 벡터라고 불러요. 그냥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방향은 중요하지 않아. 크기가 1이면 단위 벡터야. 그러면은, 자, 이거 질문 나오니까 좀 뭐 어렵지 않아? 크기가 1인 벡터를 싹 다 모아두면 방향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봐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약간 봐봐, 내가 여기 원점 하나 줄게요. 원점에서 A 벡터가 크기가 1인 이 A들을 싹 다 모아두면 이렇게 돼.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점들을 싹 다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결국은 원이 돼요. 방향이 뭐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방향이 크기가 1인 것만 고려해주면은 자취가 원인 거야. 약간 이미지상으로 괜찮으시죠? 크기가 1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써볼게요. 0벡터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름만 기억해놔. 0벡터 이름부터가 뭐겠어? 크기가 0인 거예요.
그죠? 크기가 0인 거야. 자, 그러면 결국 얘는 그냥 쓸게요. 크기가 0인 거야. 그럼 방향은 사실 고려할 필요가 없죠. 크기가 0이니까 방향에 의미가 있겠어? 상관이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쓸게요. 뭐 교과서에서는 다룰 줄 모르겠으나 역벡터라는 게 있고, 역벡터는 그냥 말 그대로 역이잖아. 그러니까 AB 벡터의 역벡터는 결국은 BA 벡터예요. 방향만 반대야. 크긴 똑같아야 돼. 크긴 똑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걸 역벡터라고 부르고, 기호상으로 이렇게 표기해요. 마이너스 붙이시면 돼요. 마이너스. 괜찮으시죠?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시면은 이게 어떻게 돼? 바뀌는 느낌이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마이너스를 벡터 안쪽으로 옮기면 이게 시점과 종점이 바뀐다. 어려운 개념 아니죠? 바뀌는 거야. 방향만 반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봐봐. 이거 좀 기억해 봅시다. 만약에 어떤 벡터가 서로 같대. 서로 같은 벡터를 찾으라는 문제가 꼭 하나씩은 나와요. 서로 같은 벡터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일단 개념부터가 서로 같은 벡터니까 무조건 내가 고려해야 될 요소는 딱 두 가지야.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서로 같은 거야. 시작점과 끝점은 중요하지 않아. 크기랑 방향만 같으면 다 같은 벡터야.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뭐 내가 이쁘게 조각을 냈어요. 정사각형 6개가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 벡터랑 크기랑 방향이 똑같은 벡터, 여기 자기 자신 빼고 몇 개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거랑 똑같은 벡터 몇 개냐? 라고 물어봤을 때 몇 개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 빼고 8개죠, 8개? 얘까지 포함하면 9개. 문제에서 주어질 거야. 얘를 포함하냐, 안 포함하냐는. 그래서 이게 9개고, 8개고, 얘랑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건 몇 개일까? 똑같죠? 거꾸로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8개죠. 거꾸로 가시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괜찮으시죠? 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했고, 자, 이거를 조금 가봅시다. 여기서 써볼게요. 벡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쓸게. 결국은 새로운 개념이 나왔으니까 항상 수학은 이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덧셈을 정의하고 뺄셈을 정의하고 곱셈을 정의하고 나눗셈을 정의하는데, 벡터는 나눗셈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곱셈이라는 개념도 없어. 벡터에서는 무조건 덧셈과 뺄셈만 정의를 해요. 덧셈과 그 다음에 뺄셈을 정의를 하거든요. 뺄셈. 벡터에서 곱셈과 나눗셈은 없어. 정의하지 않아서 수학자들이. 그래서 결국 덧셈이 어떤 건지 뺄셈이 어떤 건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벡터는 일단 제목 자체가 기하잖아. 기하적으로도 이해하셔야 되고 식으로도 이해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그냥 기하랑 그 다음에 이제 식 두 가지로 좀 컨셉을 잡고 이해해 봅시다. 덧셈을 정의할 때 기하적으로 이미 정의한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일단 어떤 거냐 좀 적을게요. 자, 삼각형을 이용해서 정의하는 게 있고요. 기하로 이제 정의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으로 정의하는 게 있어요. 자, 적어봅시다. 근데 이거 막 너무 어렵게 막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핵심만 일단 파악해 볼게. 어떤 거냐면은 원점이 있고 이렇게 OA 벡터가 있고요. OA 벡터 이렇게 O에서 A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O에서 이렇게 쓸게요. A에서 만약에 B로 가는 게 있대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OA에다가 그 다음에 AB 벡터를 더한 걸 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수학자들이. 아직 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정의를 어떻게 했냐? 이렇게 되는 거야. O에서 A를 갖다가 A에서 B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정확하게 이런 이미지랑 똑같아. 꼬리에 꼬리를 물고 O에서 B로 가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얘가. 자, 그래서 삼각형은 실제 삼각형의 이미지가 나타나잖아. 삼각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약간 이렇게 생각해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야. 괜찮으시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덧셈을 정의할 때 봐봐. 이미지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앞에 있는 거의 종점과 뒤에 있는 거의 시점이 일치하면 양 끝만 살아남는 거야. 이해했어? 가운데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고, 합쳐지는 거야. 매개체인 것 뿐이야. understand? 그래서 약간 물리에서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 이 힘과 이 힘이 합쳐지면 결국 끝만 이렇게 가는 건가? 아님 말고. 아무튼 A는 매개만 되는 거야. 야, 그럼 봐봐. 내가 O에서 A 벡터를 정의할 때 이렇게 해도 돼. 잘 봐봐. 내가 여기서 벡터가 되게 자유로운 갔다가
갔다가 이거 다 더하면 얘야. 무슨 소리 하겠어? 이게 결국 그냥 다 매개체라고. 어디로 튈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시작과 끝만 보면 돼. 가운데 매개체인 것 뿐이야. 자, 그 다음에 평행사변을 가봅시다. 평행사변이 어떤 거냐면은 얘는 이 느낌이에요. 이렇게 O가 있고 A가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B가 있다고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는 좀 일단 그림 봐봐. OA랑 OB, 그러니까 OB를 더하래. 얘는 이 상태로 더하려고 보니까 안타깝게도 앞에 있는 거의 종점과 뒤에 있는 거의 시점이 일치하지가 않죠. 대신에 얘는 이런 이미지야. 둘 다 시점이 똑같아야 돼요. 시작하는 점이 서로 똑같다는 거야. 물론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얘들아, 이 OB 벡터랑 같은 벡터는 크기랑 방향만 일치하면 되지. 얘를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이동했어. 일로 붙었어. 그러면은 OB 벡터랑 평행한 벡터가 얘잖아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같은 벡터야. 그러니까 결국은 OA랑 OB를 더하라고 했다면 어차피 이거 평행 이동해도 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지. 그래서 그림 자체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해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이동시켜 생각 안 하고 시점을 일치시킨 다음에 관찰해보면은 결국은 OA랑 OB를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이 그려지는 거야. 결국 얘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느낌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봐봐. 벡터를 풀 때 덧셈을 만약에 구하래. 덧셈을 구할 때 전략이 두 가지인 거야. 첫 번째, 앞에 있는 거의 종점과 뒤에 있는 거의 시점을 일치시켜서 매개체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시점을 일치시킨 다음에 두 벡터를 대각선으로 하는 평행사변의 그러니까 두 벡터를 한 변으로 하는 대각선의 이미지를 그릴 것인가? 전략이 두 가지인 거야. 오케이? 그림마다 다른 거고 뭐가 편할지는 상황마다 다른 거야. 전략이 두 가지라고 했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앞에 있는 거에 종점, 시점 일치시켜서 매개체로 활용하시던가 아니면 시점을 일치시키던가. 오케이? 자, 두 가지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됐고. 야, 그러면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다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도형이 있대요. 근데 갑자기 문제를 니들 보고 이거 봐봐. 문제에서 이 벡터랑 뭐 예를 들어 이 벡터 얘랑 그 다음에 갑자기 이 벡터를 더한 걸 구하래. 뭐 그래? 자, 이 벡터랑 이 벡터 더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잘 봐봐. 일단 얘는 아예 시점도 일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종점과 시점도 일치하지 않죠. 그럼 전략이 두 가지야. 첫 번째 전략을 해볼까? 종점과 시점이 일치하는 걸로 바꿔보자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왼쪽 당기면 되죠. 평행이동 일부러 일치시키게 만드는 거야. 그럼 결국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하는 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떤 벡터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 이 보라색깔 벡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해했어요? 이미지가? 일치시키는 거라고 내가 아는 그대로.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적어볼게. 이번에는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자, 이렇게 있어. 그럼 똑같이 지금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더하래. 시점을 일치시켜보자. 그럼 얘를 그냥 딸깍 이렇게 이동시키면 되죠. 평행 이동시켜서. 그럼 약간 밑에 내가 자유롭게 한 칸을 더 그리는 거야. 어차피 얘랑 똑같잖아. 이해했어? 그럼 똑같이 이동시켜 놓고 어떻게 하면 돼? 얘가 두 변인 평행사변을 만들으라고. 그러면은 이런 평행사변을 만들어지는 거 이미지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평행사변이 대각선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전략이 두 가지야. 뭐가 편할지는 상황마다 다른 거야. 시점을 일치시키던가 종점과 시점을 일치시키던가. 오케이? 자, 이런 상황이고. 야, 그럼 봐봐. 뺄셈으로 가보자. 뺄셈은 너무 단순한 게 덧셈의 반대잖아. 그죠? 그리고 봐봐. 뺄셈은 이렇게 생각해봐. 어떤 상황이냐면은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썼어. 자, OA가 벡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OB 벡터가 있다고 해볼게. 갑자기 문제에서 이걸 바라는 거야. OA 벡터에서 OB 벡터를 빼래요. 갑자기 이런 상황이 나왔다고 해보자. 야, 그러면은 벡터는 뺄셈인데 우리가 앞에서 역벡터라는 걸 정의를 했어. 역벡터는 이렇게 생각해봐, 얘들아. 단순히 마이너스만 붙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붙이면 방향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반대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인식하지 말고 내가 잘 아는 덧셈으로 바꿨다고 해봐. 5a에다가 더하기 bo 벡터가 되는 거지. 이해했어? 더하기로 우리가 더하기를 잘 정의를 했으니까 뺄셈을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덧셈으로 고쳐 생각하자고. 근데 덧셈을 어떻게 고쳐? 마이너스 안으로 옮기면 바뀌잖아요. 이해했어? 그럼 봐봐. 결국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어떤 거야? 5a 벡터랑 그 다음에 bo 벡터를 더하라고 했잖아. 이거 방향이 중요해. 얘들아, 이렇게 빨간색이랑 초록색깔은 지금 여기선 정의가 안 되지. 시점도 일치하지 않고 꼬리에 꼬리도 안 무니까. 그럼 어떻게 할래? 상황만 다르거든? 꼬리에 꼬리를 물게 만들어 볼까? 그러면은 봐봐. 얘를 그냥 평행 이렇게 해보자. 그냥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동시켜 볼까?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이 녀석을 이렇게 평행이동시켜서 여기로 붙일게요. 평행사변으로 가보자.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5a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이었어. 그러면은 이 빨간 색깔 벡터랑 초록 색깔 벡터는 시점이 일치하게 되죠. 그죠? 시점이 일치하게 되니까 어떻게 또 근데요. 뭐? 시점과 중점하고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B. 그러네. 이미 내가 착각했네. 평행사변도 이거고 시점과 중점 일치하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뭐가 돼요? BA 벡터가 되죠. 어우, 내가 시험 못 봤네. 그럼 봐봐. 결국은 뺄셈을 정의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쓰자. 역벡터를 활용해서 덧셈으로 바꾸자. 역벡터를 이용하여 우리가 잘 아는 덧셈으로 바꾸자. 덧셈 체인지. 내가 이걸 나도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했을 거 아니야. 뺄셈을 뺄셈 자체로 막 생각을 하거든. 뭐 여기서 이걸 빼래.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빼래. 인거지 이건지 막 헷갈려. 되게 막 방향이 헷갈린단 말이야. 이거를 외우다시피 하면 안 되고 그냥 쉽게 덧셈이 쉽잖아. 뺄셈보다. 덧셈으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해했죠?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좀 잘 기억해놔. 뺄셈은 이미지상으로는 이런 느낌인데 자, 뺄셈은 굉장히 벡터의 계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져요. 뺄셈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좀 기억해놔. 자, 얘는 시점을 일치시키는 게 굉장히 좋아요. 시점 일치의 도구야. 자, 무슨 소리냐? 잘 들어봐봐. 내가 벡터를 계산할 때, 봐봐. 벡터를 계산할 때, 이제 앞으로 이제 벡터를 계산함에 있어서 웬만하면 시점이 똑같은 상황에서 계산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자가 많잖아. 여러 가지인데 벡터가 계산이 복잡한데 웬만하면 하나의 시점으로 통일을 시킨 다음에 계산할 때가 많아, 벡터가. 근데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BA의 벡터가 이렇게 있어. 근데 갑자기 문제에서는 막 이런 상황이야. 막 5A 더하기 5C 해가지고 더하기 뭐 B 이렇게 나왔어. 물론 A랑 B랑 C랑 O가 뭔지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일단 식을 봤을 때 전부 다 시작하는 점이 5로 통일이 돼 있죠. 근데 이 녀석은 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사람들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이용했잖아. 이 방향으로 이해했잖아. 둘을 뺀 게 얘랑 똑같다. 이렇게 했는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BA 벡터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그죠? 단순히 식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얘를 내가 시점 1을 바꾸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봐봐. 얘가 5A에다가 5B 벡터 뺀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조심해봐. 내가 시점이 5인데, 그러니까 시점이 B인데 시점을 5로 바꾸고 싶잖아? 그러면 내 맘대로 5를 써. 그리고 A, B 순서 바꿔서 빼시면 돼요. 바꿔서 빼시는 게 주의점이야. 단순히 연산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B, A잖아, 순서가. A, B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나는 이렇게도 알려줘. 뺄셈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좀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어. 로그의 밑변환이랑 같아요. 우리 밑변환 왜 써? 밑이 다르니까. 밑변환 시켜서 똑같이 일치시켜서 풀려고 하는 거잖아. 벡터도 똑같은 거야. 시점이 다를 때 시점을 일치시키려고 뺄셈을 활용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들어보자.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A, B 벡터가 있어. 이걸 내가 시점을 C로 바꾸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2에서 CA를 빼는 걸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연산으로 생각한다면. 도형적인 이미지 다 필요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시점을 새롭게 부여한 다음에 둘이 바꿔서 쓰시면 된다고. 이해했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얘도 중요한 거야 물론. 하지만 얘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다 이거지. 계산할 때 있어서. 자, 그냥 이런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하나 안 했구나. 자, 벡터 실수배인데 자, 곱셈은 정의하지 않지만 어떤 상수를 곱한 건 정의를 해요. 너무 간단한 거야. 잘 봐봐. 내가 이게 만약에 그냥 A 벡터래. A 벡터가 이렇게 됐대요. 얘들아, A 벡터에 2배를 하면 어떤 이미지일 것 같아? 길이가 2번 늘어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얘는 이 A 벡터라는 거는 방향은 어때? 똑같죠? 벡터는 크기랑 방향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방향은 똑같지만 크기만 2배 해준 거고 아까 전에 내가 여기 썼죠? 역벡터라고 썼잖아? 마이너스 앞에 개수를 마이너스 붙인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A 벡터라는 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방향은 거꾸로의 느낌이겠죠. 단순하죠? 그냥 이렇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냥 무난한 거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하나만 마무리하고 문제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맛있는 거 사주니까 먹기 바쁘네. 나는 지금 이렇게 남았는데 지금 마스크 벗고 다녀라. 보기 좋다. 이 친구들은 못 보겠지? 자, 너 표정 왜 그렇게 줘? 오랑우탄처럼 입에 가득 머금고 코 벌렁벌렁 되면 어쩌자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렇게 쓸게요. 마지막. 자, 벡터가 평행하다. 민호야, 평행하다는 거는 우리 그냥 기본적인 상식이 뭐야? 평행하다는 거는 기울게 가다는 거죠? 그럼 벡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벡터 고려해야 될 게 2가지라 했잖아? 크기랑 방향이잖아. 평행하다는 건 크기가 똑같은 걸까? 방향이 똑같은 걸까? 방향이 똑같은 거겠지, 당연히. 둘 중에 하나만 고르자면은. 그러니까 벡터가 평행하다는 거는 벡터의 요소가 어쨌든 크기랑 방향밖에 없기 때문에 방향만 똑같으면 돼요. 그죠? 얘들아, 그럼 잘 봐봐. 방향이 똑같다는 거는 서로 어떤 관계야? 실수배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니까 벡터가 평행하다는 거는 벡터가 서로, 그러니까 A랑 만약에 B 벡터가 평행하다는 걸 기호를 이렇게 쓰거든요. 우리 기호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시죠? 평행하다는 기호죠. 이렇게 나오면은 벡터 자체는 A 벡터가 B 벡터의 상수배다, 실수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해하시죠? 그냥 실수배인 거야, 평행하다는 거는. 오케이? 실수배.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올까? 하나만 해보자. 자, 시험에 하나만 나올 것 같은 거 하나만 해볼게요. 아이고, 여기다 지워봅시다. 이 정도를 몰라도 물론 A지. 하지만 혹시나 만약에 나온다면 하나만 해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수능 기간을 선택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시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하나만 써볼게요. 자, 봐봐. 만약에 이거 하나만 적어볼게요. 벡터가,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요. 평행하다는 것까지 이제 이해했잖아? 평행하다고 했을 때 서로 실수배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하나만 써볼게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고 해보자. 위에 있을 조건. 여기까지가 우리 내접 전까지의 시험 범위거든요.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 뭐냐? 이렇게 써볼게. 딱 썼어.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어. 그럼 당연히 이런 상황을 이제 벡터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이게 어떻게 되냐? 근데 봐봐.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으려면은 A, B 벡터랑 그 다음에 A, C 벡터가 어때? 당연히 평행하지. 방향이 똑같잖아. 한 직선에 있으니까. 그죠? 이거 이해했어? 근데 평행하다는 건 서로 어떤 관계야? 실수배 관계지. 실수배 관계. 평행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얘를 바탕으로 이렇게 쓸 수 있잖아. A, B 벡터가 A, C 벡터의 무슨 배야? 상수배. K라고 쓸게요. 맞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정리를 해나가는지만 봐봐.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은 내가 여기서 얘들아 시점을 5라고 바꿔볼게. 근데 우리가 시점을 5라고 바꾸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 뺄셈으로 바꿀 수 있지, 뺄셈. 그러니까 다 아는 거 다 한번 연결시켜보자. 한 직선에 있다는 거는 평행하다는 거고, 평행하다는 거는 실수배라는 거고. 왜? 직선에 있으면 평행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한 직선에 있는데 어떻게 평행이 아니야? 방향이 같잖아. A, B랑 H랑. 아니 직선은 평행 아니죠. 그냥 일반 직선. 그러니까 A, B 벡터랑 A, C 벡터랑 방향이 같잖아. 지금 평행하잖아. 그러니까. 아까 문제 풀때 그각 두 개 나온 거에서 하나는 같은 직선이라서 된 거 아니에요? 응? y는 2x 플러스 크기가 다르잖아. 일단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평행하다는 거니까 A, B 벡터랑 A, C 벡터랑 방향은 똑같은데 크기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평행하니까 실수배 관계야. 근데 잠깐만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여기서 시점을 5로 바꿔볼게. 시점을 5로 바꾸는 거 어떻게 한다고? 무조건 뺄셈이야. 벡터는 시점을 변환시키는 거 무조건 뺄셈이야.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이 녀석은 5로 바꿔보자. OB 벡터에서 OA 벡터 뺀 게 되죠. 이해하시죠? 뒤 바꾸라고 했어, AB랑. 그 다음에 얘는 K에다가 OC 벡터에서 OA 벡터 뺀 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 맞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내가 여기서 이런 식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잘 봐봐. OB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OA 벡터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넘기시면 얘가 이렇게 돼요. K에다가 OC 벡터, 그 다음에 더하기 1-K에다가 OA 벡터야. 그죠? 근데 갑자기 특별한 게 없는데 여기서 관찰 포인트가 이거야. 잘 봐봐. 내가 만약에 OB, 그러니까 A, B, C가 한 직선에 있으면은 자 이거 잘 들어봐. OB를 OC랑 OA에 이렇게 봐볼게. 어떤 1차 결합으로 나타냈어요. 1차는 중요하잖아. 어떤 1차 결합으로 나타냈을 때 앞에 개수가 얘가 K면 얘는 1 빼기 K여서 둘의 개수의 합이 1이야. 자, 그래서 원리는 중요하잖아. 봐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잘 봐봐. 예를 한번 들어볼게. 만약에 내가 OB 벡터를 만약에 2분의 1에다가 OC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OA다. 자,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그러면 시점이 똑같죠, 5로? 근데 OB 벡터가 OC랑 OA가 앞에 개수의 합을 봐봤더니 둘이 더해서 1이네? 그럼 이미지상으로 이렇게 있다고 있으면은 A랑 그 다음에 B랑 그 다음에 C가 한 직선에 있구나 이렇게 추리할 수 있다는 거죠. 봐봐. 예를 들어서 OB가 3분의 1에다가 OC에다가 그 다음에 3분의 2에다가 OA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개수의 합이 1이네? 그러니까 A랑 B랑 C는 또 한 직선이 있구나 이렇게 추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안목이. 만약에 A랑 저기 있는 게 OC랑 OA가 아니라 막 ZC, 막 X, 시점이 똑같아야 돼. 5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요. 예, 세 시점이 똑같아야 돼요. 시점을 똑같게 만들 수 있죠. 어떻게? 뺄셈으로. 시점을 전부 다 똑같이 일치시켰을 때 개수의 합이 1이면 한 직선에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게 아마 다음 2학기 있잖아. 2학년 2학기 때 이렇게 여기 의미까지 더 들어가. 어떤 거냐면은 2분의 1 똑같이 얘들아. 개수가 똑같잖아. 그러면은 정확하게 AB랑 그 다음에 이게 OB가 A랑 C 딱 중간인 거야. 개수가 똑같으면. 근데 3분의 1과 3분의 2잖아? 그럼 약간 우리 내분점 공식 기억나? 내분점 공식? 얘가 약간 1대 2, 2대 1 이런 느낌인 거지. 내분점으로. 이 개수의 값에 따라서 몇 대면 내분점인지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고 우리 거기까지 알 필요 없어. 우리가 지금 당장 지금 알 건 뭐냐면은 개수의 합이 1이면 한 직선에 있다. 이게 핵심인 거야. 오케이? 개수가 값이 뭐냐에 따라서 몇 대면 내분점인지가 달라지는 거고 그것까지 알 필요 없어요. 자, 근데 좀 설명이 길었어요. 그럼 이제 71번 같이 가보시죠.
이번 두 문제 풀으면은 내일 오면 끝이에요. 두 문제인가? 좀 더 있지 않나? 깔끔하게 두 문제만 풀죠. 아, 네 문제 있네, 네 문제. 그러네요. 근데 뒤에 조금 어려울 텐데. 잠깐만. 71번. 자, 이타 쓰면 안 돼요. 뭐라고? 이타 쓰면 안 돼요. 당연하죠. 그거 써도 된다는 거죠. 써도 돼요? 그 문제야. 처음에는 야, 이런 게 꼭 시험에 나와요. 그 이걸 틀려와봐. 그래 놓고 선생님 B래. 그럼 자, 근데 저희 학교는 그 시험이 30이라서 그렇지 다른 학교는 최소 7, 80점 맞아야 해요. 아, 이런 게, 야, 한 세 문제 빼고 다 쉬워. 저 30점만 맞으면 A예요. 33점 차인데. 근데 설마, 한 번으로, 야, 풀 수 있는 건 풀고 한 번으로 밀어도 50점 나오겠다. 아니 근데 그렇게 쉬워요? 왜 어렵게 됐는데 선생님? 근데 이 정도 난이도로는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난이도로만 풀어도 A가 나온다고. 더 어렵게 안 해도 돼. 좀 이끌겠는데. 김민자 쌤이 그 A를 10점만 만들겠다는 말씀이 다 겁주는 거야. 기하 공부하라고 겁주는 거야. 작년 선배도 기아 A로 10%. 아, 그거 다 개꾸라야, 개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겁주는 거야. 야, 이거 기하 절대평가인데 10%만 A 나오면 바로 교육청에 잡혀가. 자, 봐봐. 문제가 벌써 우리 짜증낸 거 아니야? AM 벡터 크기를 구하래. 잘 들어봐. 얘들아, AM 벡터 크기를 구하라고 한다면 그냥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 어떻게 구해? 길 어떻게 구해? BM 길이 뭐야? 2지? 지명아, 왜 웃어? 무슨 고라 쓰면 돼? 피타고라 쓰면 되지? 어떻게 나 왜 그러는 거야? 연락이 얼마 안 나와. 지명이가 마지막 수업이래. 맞아요. 진짜요? 대본 쓰신 거 아니에요? 오늘 제출하려고. 누구한테 제출해요? 학원의 킹. 근데 말하겠지. 아, 드디어 썼네요. 그 학원 킹이 누구예요? 왜? 알고 싶어?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데뷔상 하이볼인가? 아니 여기 학원 킹 학교예요. 지금 여기 CMS 하고 여기 학원 킹 원장. 자, 이따가 수업 끝날 때 나와서 인사드려. 원장이 있어요 여기. 부원장쌤 당연히 있지. 수업 주실 원장쌤. 자, 봐보자. 7만 원짜리 일본 술을 막 그냥 제- 엄청 뽑아내셨다고 보냈어요. 자, 원장쌤이 있어요. 있지. 자, 얘들아, 이거 봐보자. 문제 어렵지 않아요. 일단 뭐 71번은 진짜 개풀 뜯어먹는 문제였어. 너무 쉬웠어.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P가 있대. AP 크기를 구하래. 야, 나 이거 봐봐. 이거를 풀 때 잘 봐봐. 얘들아, 이거 AP만 남겨야 되니까 넘기는 거 이해됐죠? 야, 근데 이거 이렇게 쓸게. AB 벡터에다가 AC 벡터를 더한 게 일단 AP니까 뭐 크기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크기 이거랑 같은 얘기죠? 이해했어요? 넘겨서 이거 크기. 근데 간혹가다 이런 아름다운 친구가 있어. 이런 실수하면 안 돼. AB의 길이가 2고 AC 길이가 3이어서 정답이 5야? 바로 싸대기를 맞는 거야. 이거 절대 아니야. A씨가 3이에요. 아, A씨가 3 아니네. 더 싸대기 맞아야 되겠네. AC 길이가 뭐야? 4 더하기 9니까 루트 13? 야, 답도 없는 얘기야? 야, 그렇게 따지면은, 야, 봐봐. 얘면, 이거 따로따로 더하라고 한다면, 야, 이거 벡터 있잖아? 봐봐. A에서 그냥 P로만 간다며. 그럼 이 녀석은 A에서 굳이 B 안 갔다가, B에서 뭐 D 갔다가, D에서 A 갔다가, A에서 C 갔다가, C에서 P 가도 똑같잖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똑같잖아. 그럼 다 더할 거야? 길이가 무한이야? 아니잖아. 이해했어요? 절대로 따로따로 해서 더하면 안 돼. 그래놓고 왜 틀렸죠? 이러면 안 된다고. 뭐? 안 돼. 자, 그럼 봐봐. AB랑 AC 한번 계산해보자, 얘들아. 그냥 고지고대로 AB랑 AC를 더하면 뭔지 봐야 돼. 얘는 개꿀이지. 왜? 시점이 일치되어 있으니까. 그죠? 야, 그럼 시점이 일치되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무슨 걸 그려야 돼? 평행사변형을 그리죠.
그러면은 약간 이런 이미지 이해했어? 자유롭게. 더 넘어가. 그림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고, 자유롭게. 오케이? 그럼 뭐 어떤 거야, 결국은? 이거예요. 이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AP란 말이야. 그죠? 이 노란색을 길이 구할 수 있겠어? 아유. 네,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거 사인 봅시다. 사인 봅시다. 아, 감다디죠. 봐봐. 3이잖아. 이 길이 뭘 것 같아? 2분의 3이죠? 절반이잖아. 2분의 3. 그럼 결국은 A에서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어떻게 될까? 반반이지. 이런 이미지를 기억하셔야죠. 그냥 또이 하나 더 그은 다음에 4랑 4. 또 좋은 안목이시죠? 2 긋고 자유롭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림 바깥으로 뛰어나가야 돼. 벡터는. 여기가 4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죠? 그럼 노란색깔 길이 뭐가 되겠어? 5야. 그래서 크기 5예요. 오케이? 자, 문제를 풀 때 벡터는 자유로워야 돼. 거의 LN 예고야. 자유로워야 돼. 무조건 그림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자유롭게 그려야 돼. 얘는 이거 진 것도 나오고 맞아요. 어떻게 하셨죠? 자, 주영이가 잘하겠네. 자유롭게. 벌써 자유롭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튀어나가잖아. 저희 학원은 상명이 친구가 이거 영상 본다는데. CMS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수고해라. 상명이가 자, 그 다음에 75번. 자, 평행하지 않는 두 벡터 A, B가 있대요. 야, 평행하지 않는다는 정보는 뭐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쓸게요. 야, 이거 나오면 이것도 한 문제쯤 나올 거야. 그러면 그냥 웃으면서 맞추는 거예요. 자, 그냥 단순한 연산이야.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M에다가 X 벡터 더하기 N에다가 Y의 벡터가 3의 A의 벡터에다가 7의 B 벡터예요. 이거는 초등학생들한테도 설명하면 맞추거든? 진짜 맞춰. 어떻게 할래? 대입하겠죠? 대입하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 개수 비교. 그죠? 뭐 아무런 감동도 없는 문제야. 그냥 계산이야. 그러니까 M A 벡터 더하기 2B 벡터. 나도 이거 아무리 개빡대 가려도 이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맞죠? 그 M 더하기 2N은 3이다. 2M 더하기 3N은 7이다. 그럼 M과 N 나오겠죠? 뭐 계산해 보시면 M은 5가 나오고요. N은 마이너스 1 나온대요. 뭐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답은 4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7번 같이 가보시죠. 77번.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가 있는데, 자, 문제 가보자. 2의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거랑, 그 다음에 M A 벡터에서 3B 벡터가 지금 잘 봐봐. 평행하대. 김민우 씨, 벡터가 평행하다는 거는 뭘 의미한다고 했어? 어떤 거? 그치, 방향이 같으니까 무슨 배 관계야? 실수배 관계야. 그럼 잘 봐봐. 여기에서 몇을 곱해서 얘가 되냐? 아니면 당연히 거꾸로 여기에서 몇을 곱해서 얘냐라고 물어봤을 때 파란 색깔이 좀 더 쉽죠? 뭘 곱하면 돼? 마3을 곱하면 되네. 그러니까 마6이 뭐가 나와야 돼? M이 나와야 되죠. 답은 마6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자, 이게 근데 있잖아요. 잠깐만. 자, 조금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아마 뒷부분에서 정신이 나가요. 이게 잘 못 풀거든? 그래서 아니야. 81번 한번 같이 봐보자. 이거는 그냥 하죠. 그냥 조금 더 준비해봤어요. 왜냐면 벡터는 개념만 가지고는 문제가 잘 안 풀려요. 81번 같이 가볼까요? 코사인 법칙도 아닙니까? 감다디죠. 아, 그럴 수 있죠. 코사인, 코사인 법칙 쓰는 거 맞지? 잘했어. 김윤 씨 빨리 집 가고 싶어가지고. 코사인 법칙 아니어도 중점으로 해서 딱딱 해가지고. 자, AM의 벡터의 크기를 구하래. 얘들아, 이 길이 구할 수 있겠어? AM 벡터 크기? 자, 여기 중점이니까 이 길이 2라는 건 우리 집 강아지도 알 거고 이 길이가 4야. 어떻게 구할래? 이 길이?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구할래요? 각도 몇 도야 이거? 마른 모래며 120도죠? 처음 봤어?
두 변과 끼인각이 120도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AM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죠. 이거 제곱은 코사인 법칙 써야 돼. 코사인 법칙 많이 나온다. 16 더하기 4 마이너스 16에다가 코사인 120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계산해 보시면 28 나오니까 2루트 7이다 라고 답을 낼 수가 있겠죠. 답은 2루트 7이에요. 야, 그 다음에 82번 한번 같이 가봅시다. 82번도 좀 당황할 만한데 약간 진짜 그냥 진짜 LN 예거야. 진짜 자유롭게 풀어야 돼요. 잘 봐봐. 내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지명 이거 맞추면 맞으면요. 세부 안 쓴다. 뭐 없지 그냥. 아니 지명이 나갈 것 같아. 잘 가라. 진짜 나와요? 이제는 안녕 하면 틀면 안 돼요. 너가 끝날 때만 틀어라. 이젠 안녕? 내일부터 안 와요? 어. 왜 성명아 슬퍼? 약간 반반? 장명이가 정이 많아. 자, A 벡터가 루트 2야 크기가 뭔 말인지 알겠어? 1,1, 1, 그 다음에 얘는 두 칸짜리의 B가. 야, 근데 문제가 D1을 잘 들어봐. D1을 M에다가 A 벡터 더하기 N에다가 B 벡터로 나타내래. 자, 벡터는 자유로움 그 자체야. 거의 하늘 위를 뛰어날아요. 잘 들어보세요. 야, 내가 이 노란 색깔 방향 있죠? 이 방향에다가 N배를 하시고 N배. 그 다음에 이 노란 색깔 오른쪽 방향에다가 N배를 해가지고 D에서 1로 가는 걸 만들어내야 돼. 잘 들어봐. 얘들아, 이거 진짜 대가리가 그러면 봐봐. 어떻게 조합을 해서 D에서 1로 가는 걸 만들어낼 것인가? 내가 쓸 재료가 이거랑 이거야? 이 방향과 이 방향을 두 가지를 재료로 여기서 일로 가야 돼. 대가리 쓰는 문제야. 자, 어떻게 할까? 일단 첫 번째. 이렇게 가? 봐봐. 야, 일단 좀 아래로 내려가야지. 근데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얘는 마이너스 붙이면 얘잖아. 왼쪽 오른쪽을 담당하는 거고 얘는 왼쪽. 그러니까 봐봐. 마이너스 A 벡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A 벡터가 뭐야? 이거지. 이해했어? 또 마이너스 A 벡터가 얘지. 그죠? 야, 그럼 이 보라 색깔은 어떻게 쓸 수 있겠어? 마이너스 2A 벡터야. 이해했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 아, B 벡터지. B. 이거 두 칸짜리 B가. B 벡터지. 엄청 쉽지 않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1이야. 이미지 이해됐어? 재료를 조합시키는 거라고. 아이씨, 왜 그래? 오케이? 되게 답은 3번입니다. 이해하셨죠? 야, 그러면은 우리 86번까지만 보고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요? 자네 좀 더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젠 안녕 틀 준비해. 네. 근데 지명아, 파티합시다 파티. 아니 지명아, 다시 돌아오지 말고 잘 살아라.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 영원한 헤어짐이더라고, 살아보니까.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정신 나갔어? 나중에 지명이 조교 신청하면 알아주시면 자, 성공해서 CMS 사장으로 돌아갈게. 자, 봐봐. AB 벡터랑 그 다음에 AF 벡터가 이게 A 벡터고 이게 B 벡터래. 크기가 1인 거는 안 쓸게. 한 변의 길이가 1일짜리야. 자, 마이너스 A 벡터에서 3B 벡터를 더한 거의 크기를 구하래요. 문제가 어려워 보인다. 야, 네, 잘 봐봐. 일단 얘가 뭔지부터 파악을 하셔야죠. 마이너스 A 벡터는 무슨 소리지? 이 방향에 어떤 거야? 반대 방향이야. 자, 이거야. 진짜 너무 쉬워. 이렇게 이 이미지 보이시죠? 위로 그림 뚫고 가야 돼. 그다음 3B 벡터가 무슨 소리야? 이거 세 칸짜리지. 하나, 둘, 맞죠?
그 다음에 셋. 이해하셨나요? 하나, 둘, 셋. 그림 좀 잘 그려보세요. 하나, 둘, 세 칸짜리야.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초록색과 주황색을 더한 거래요. 그럼 이거 둘이 더하면 어떤 게 나와요? 그죠? 이게 약간 평행사변이잖아, 지금. 이 초록 색깔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황 색깔의 평행사변이니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이거? 괜찮겠어? 그림이 좀 그런데?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그거 하라는 거야. 보라 색깔? 이해했어? 초록색과 주황색의 딱 둘이 더한 대각선. 자, 그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 어떻게 구할래? 그죠? 뭐 얘가 지금 일단 길이가 1이고 그 다음에 주황색깔 길이가 뭐예요? 3이죠. 3 1, 3이라고 했을 때 결국 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루트 10이라고? 자, 이게 왜 직각이야? 이게 직사각형이야? 아니죠. 그림, 아, 그래. 뭐 그림 이슈인데 여기 60도잖아. 아니, 120도잖아. 그러니까 여기 몇 도야? 60도잖아요. 60도? 그 약간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런 느낌이잖아. 잘 봐봐. 그러니까 내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서 그래. 네가 실제로 책에서 그리면 더 정확할 거야. 여기 길이가 지금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주황 색깔 길이가 3칸짜리인 3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 보라 색깔 지금 길이를 구하라는 거고 보라 색깔은 결국은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잠깐만요. 아이고, 조금 더 그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사변형.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60도라는 거예요. 그죠? 보라 색깔 길이 구하라고 하는 얘들아. 이미지 잘 봐. 보라 색깔 길이가 얘랑 똑같지? 평행사변이니까. 이 길이 구하는 거잖아. 결국 얘랑 똑같잖아, 지금. 이해됐어? 이 대각선 얘랑 똑같은 거잖아, 평행사변이니까. 그니까 이 보라 색깔 길이 어떻게 구해?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시면 되죠. 그럼 결국은 보라 색깔 길이의 제곱은 1 더하기 9에다가 마이너스 6에다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계산하시면 얘는 10에다가 뭐가 되지? 마이너스 3인가? 그러니까 7 나오죠. 7. 뭐야? 어? 내가 오늘 뭘 틀렸지? 다르죠. 좀 길이네. 대각선의 길이 다르죠. 대각선의 길이가 자체가 다르지 않아요? 그냥 아! 120도라서 아, 그러네. 죄송합니다. 아이씨, 개빡대가리 했네. 죄송합니다. 여기가 120도니까 여기가 1이네요. 정신 나갔네. 그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알고 있으면 지켜보고만 있었던 13. 13입니다. 답은 루트 13입니다. 그러네. 어이씨, 개빡대가리나? 이 길이랑 이 길이 왜 같다고 생각해? 자, 그림 잘못 그렸죠? 자, 아무튼 답은 4번이고요. 예, 나머지는 열심히 잘 해보시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